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한 반 정도 지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9월장 뭐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이게 진짜 현실화되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밤 미국 시장 어땠을까요? 네, 3대 지수가 안타깝게도 또 네. 오늘 동반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0.6% 내렸고요. 다우지수가 0.9%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0.5% 내렸고요. 유가랑 금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금 가격은 다시 $1,800 위에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나스닥은 지금 또 며칠째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어저께 S&P 500과 다우지수 소폭 상승했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적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9월 이후는 3대 지수 모두 지금 하락하는 것은 네네. 분명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굳이 따지자면 경기 민감으로 분류되는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지켜봤던 게 소비자 물가 지표였었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시간에 열리는 것이 연준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하나의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이제 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물가가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가 워낙 좀 많이 네네, 그랬죠.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5.4%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높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0.1%포인트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지수 아닙니까? 네네. 근원 물가 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핵심 물가 지수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가랑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 결국 미국에서는 에너지 가격, 휘발유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네. 그리고 먹고 사는 식료품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가 증가했습니다. 전망은 4.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적게 나왔고요. 이제 전월 대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전달 대비 계속 추세인데 0.4%가 근원 물가 지수로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0.1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은 소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약간 좀 낮아질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초반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빠지지 않았거나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약간씩 흘러내린 채 오늘 마감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물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흘러내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전에 앞서서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꽤 큰 게 많았었어요. 네, 종목별로 보면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오라클이죠. 오라클은 어저께 나온 건데요. 이익은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좋게 나왔지만 매출이 좀 약간 부족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주가가 2.8%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비행기 이런 거 항공사들의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떤 베팅하는 저희 카지노 회사들이 지금 마카오에서 일부 이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설립 당시부터 약간 중국과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 관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라스베가스 샌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한 45일 동안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면서 네. 라스베가스 샌즈도 흘러내렸고요. 10% 정도 내리고 윈리조트 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최저수준까지 그러네요. 떨어지면 되겠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델타항공 항공주도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겠고 이제 애플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오늘 선방한 하루입니다. 각각 0.94%와 0.15%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페이스북도 소폭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것들이 좀 쉬고 또 조정 보였던 거의 한 달 동안 쉬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테슬라랑 넷플릭스는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좀 레벨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저쪽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 이제 오라클로 거의 끝났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IR이라 그래갖고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관심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한 켤레씩 없는 분 없거든요. 웬만한 분. 한 켤레 있으면 두세 켤레 다 있는 것이 크록스거든요. 네네. 크록스가 이번 주에 이제 I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R이 오늘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이슈 크록스에 대한 IR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걸요.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이 콜라보를 통해서 GBC 이런 것에서 많이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 따님 특히 유치원 따님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이거를요. 오늘 또이 IR 통해서 기대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거든요. 네네. 오늘 이런 와중에 또 그 장중에 12, 3%까지 올라갔다가요. 종가로 8.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번 가는. 저도 요즘에 크록스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어제도 지하철 탔는데 예전에는 이제 크록스 신으시는 분들은 좀 편한 복장 하시는 분들이 크록스를 신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하신 분들까지도 크록스를 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가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 계시거든요. 양복 딱 입고 이러시는데 크록스 신발 신고 오는 거 매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게 딱 어울리는 크록스가 또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가장 중요했던 그 질문. 그럼 왜 시장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걸까요? 예, 쭉 흘러내리고 이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조금 안짝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1점 대비요. 51선과 201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표를 안 보여드리지만 미국에서는 딱 지표를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건 51선, 장기적인 건 201선인데요. 지금 51선에 이제 위에 약간 흐리게 나오지만 바짝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흘러내렸던 것이 작년 11월이 되겠고요. 금년 2월, 3월에도 잠깐 흘러내렸었는데 결국 극복을 했고 바로 추세적으로 살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51선에 거의 완짝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유지되느냐 할 정도로 좀 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1선이 이제 장기선인 선이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선이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내리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익 전망은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인데 작년 봄 이후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지금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상향시키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고 보다는 하향하는 종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워낙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에 발표될 것은 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내린 종목의 비율이 52%, 올린 종목이 48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로 반영되냐면 장기적으로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3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49.30달러가 직전 주였는데 네. 지난 주말 발표된 최근 업데이트된 것은 우리가 뭐 7센트 내려갔지만 네. 팩트 자체는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당히 중시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법인세도 지금 26.7%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21% 수준. 물론 이건 민주당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미국의 재건을 위한, 그러니까 패밀리 재건에 대한 법안을 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랑 인프라나 같이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갈 때면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1% 해당된다는 부자들이요. 네네. 그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비던드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백이 자사주가 매입이 많은데 자사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은 2%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인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질 수 없죠. 그렇죠. 분명히 안 찌죠. 팩트 자체는. 그러니까 영향이 적으면 문제 없겠지만 그 자체로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세금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부진한 과거 실적.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9월은 어찌됐건 마이너스란 거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달이고. 물론 10월 이후에 또 좋아질 수 있지만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 분들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도이치방크의 시각을 보여드렸고 그 설문조사를 보여드리면 또는 이제 매달 하는 대표적인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달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전 세계 어제는 전문가들, 투자 전략가 중심이었다면 오늘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 펀드 운영자들에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겠느냐, 나빠지겠느냐, 주식을 더 늘리느냐, 나빠지느냐, 기업 이익이 증가하느냐, 늘어난 이런 건 다양하겠는데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지금 비중 확대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진한 선이 되겠습니다. 진한 선의 펀드 매니저의 비중 확대 의견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있고 경제에 대한 낙관 비중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후에 지금 경제 사정이 지금 다 좋아지게 있느냐 나빠지냐 아주 단순한 건데 네. 이게 급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질 거는 14%에서 13%로 낮아졌고요.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것은 또 41%에서 12%로 29%포인트 훅 줄어들었는데 각각 4월, 금년 4월, 작년 4월 그리고 작년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도 꽤 많이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약간 쉬어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은행, 헬스케어, 상품, 리츠 비중은 높아져 있다는 네.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기 강세론자로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도 지난 그 밤 사이에 경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네.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워낙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네네. 사람입니다. 이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팔고 뭘 하겠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네. 수년째, 십몇 년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에서 이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식 시장 안에 계속 머물러라는 거가 이번에 대표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재미났던 거가 이분이 항상 주식을 또 야구에 비교해 갖고 네. 얘기 들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정 전에 지금 주시장이 8회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9회까지 보통 통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8회 수준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건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아주 짧은 미래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만 또 불마켓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요, 3회라고 표현했습니다. 3회. 지난 네. 4월에는 3회라고 얘기해요. 강세장이 끝나기 전에 30%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때 이후에 10% 올랐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부터 30% 아직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끝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하튼 30%가 더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5월에 이제 6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6회. 이번에 이제 8회라고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이제 9회가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러겠죠. 네. 시장에 대해서 이분의 시작은 왜 이러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는 거의 한 3, 4개월째 전 똑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갖고 가는 거죠. 코로나19가 이제 피크아웃을 치고 있다. 아니면 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쳤다라는 시각도 워낙 많습니다. 지금요. 네. 우리나라의 보통 시각과 미국의 시각은 많이 다르죠. 하여튼 코로나19에 어제도 수치를 보여드렸지만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테이퍼링도 이제 멀지 않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모르죠. 하여튼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경기 회복이 또 재개가 또 될 거란 얘기죠, 언젠가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조정 보이고 쉼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인정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만 시장 어떻게 변할 수 있냐는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휴식이 있을 것이다. 쉬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주 자체는 덜 올라갔지만 많은 분들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덜 올라서 그렇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죠. 네. 구글 많이 올라갔죠. 지금 무슨 페이스북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많이 올라간 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한 기술주 중심의 많이 성장주로 갔던 분들은 이런 경기가 곧 다시 한번 레벨업되고 회복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는 경기 민감 섹터를 가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가 최근에 또 2, 3일 쉬었지만 경기 민감 섹터, 은행주, 에너지, 소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은 좀 채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 대비하라. 다만 앞서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시장의 경고란 표현은 분명히 경고는 경고지만 네네. 단기적인 흐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 다만 지금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분들은 분사 투자하시라는 얘기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계속 좀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좀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자, 애플의 신제품 발표도 지난 밤 사이에 있었어요. 그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서는 외신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 있는 분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딱 이거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왜 바꾸십니까? 2년이건 3년이건 왜 바꾸세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약정이라는 게 대부분 2년, 네네. 3년이기 때문에 약정 때문에 바꾸지만 더 빨리 바꾸는 사람들 있죠. 1년에 네네. 한 번 바꾸는 사람. 네. 왜 바꾸겠습니까?
저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바뀌었네라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네. 바뀌었다. 뭔가 그 뭐라 그럽니까? 외양이 바뀌었다, 네네.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고 뭐 카메라의 뒤에 모습이 바뀌었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메이저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오늘은 딱 그게 있다 없다? 그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딱 눈에 봐서 물론 새로운 색이 나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딱 봐서 눈에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강조의 팀쿡이나 그런 아이폰을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배터리가 길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최소한 150분에서 250분까지 뭐 늘어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에서 뭐 2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건데 그런데 생각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한번 이번에 얘기를 하고 왔는데 배터리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 4년만 하더라도 저보다 보조 배터리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보조 배터리를 쓰는 사람은 있지만 흔치 않아요. 예전보다 카페나 맞아요. 이런 데서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인데 오늘 그걸 많이 강조했고 지금 뭐 용도 하나가 용량이잖아요. 네. 1테라바이트인데 1테라바이트건 뭐 522기가건 간에 요즘은 클라우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를 강조했다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 느끼기에 엄청난 메이저 체인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은 작년에 이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 슈퍼 사이클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겠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1억대를 10억대를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당일과 일주일간 각각 0.2% 하락했던 경우가 있겠고요. 다만 1개월,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5% 이상 올라가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애플의 연간 주가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간으로 보면 2002년부터 20년간에 보면 꾸준히 올라온 게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혁신 있었던 적도 있고 덜 나온 적도 맞아요. 있고 네. 여기에는 스티브 잡스의 사망도 있었고 뭐 팀쿡에 대한 비판 다 있었지만 결국 올라왔고 9월은 상대적 이때도 9월보다는 10월, 11월까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질 때는 배당주 아니면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여기에 주목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늘 말씀한 성장이나 일변도 갖고 가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시장은 여기저기 불안 얘기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네. 다 파시라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좀 편안하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뭐 그 가치주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건데요. 가장 편한 것은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바이백, 자사주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사주만 하더라도 금년 8월, 9월까지 한 거가 2017년에 18년에 사상 최대 수준을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사상 최고 수준 납니다. 연간 이미 9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늘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배당주도 얘기하지만 자사주와 배당을 같이 선호도를 많이 갖고 있는 ETF가 DI, BBV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여러분 좀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